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령입니다. 오늘은 문제점, 추진 배경,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추진 배경, 추진 과제, 기대 효과는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논리의 흐름, 고리의 연결 과정을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 배경,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이렇게 이 순으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잘된 기획은 현황에서부터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어떤 필요가 있다는 추진 배경을 말하면서 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추진 과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 고리를 잘 연결하는 것이 좋은 기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결 고리를 잘 나타내면서 그 결제가 가능한 그 문서로 쓰는 것이 좋은 기획 혹은 보고서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현황은 팩트 체크이죠.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현황이고요. 이 현황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뽑으면 문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를, 어떤 행정적 필요를 거기에 더한 것이 추진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추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 과제를 이렇게 한 결과, 행동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쓰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요 현황 및 문제점은 이게 현 시점이죠. 현재 상태이고요. 기대 효과는 나중에 이상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네 공원의 쓰레기 문제인데요. 현황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공원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현황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예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쓰레기통이 부족해져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현황, 이용객이 증가했다. 그거의 부정적인 결과는 쓰레기 방치로 연결되었다. 이게 현황과 문제점의 연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추진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는 외부 환경에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를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 쓰레기 방치가 되어갖고 이게 문제점이죠. 악화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게 이제 외부 환경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필요는 뭐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대체로 필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점, 외부 환경, 시민 요구가 증가한 것, 그다음에 행정적 필요, 쾌적한 공원 조성이 필요로 수렴한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자, 이제 추진 배경에서 쾌적한 요구, 공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놓았죠. 그러면 추진 과제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 과제는 필요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통 10개 추가 설치, 또는 수거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그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그 추진 과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대 효과는 뭐다? 이 추진 과제를 잘 실행하고 난 다음에 수혜 대상, 이때는 수혜 대상이 누구일까요? 시민이겠죠. 보통 이제 수혜 대상이 시민일 경우가 많은데, 내부의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수혜 대상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공원 이용 시민의 쾌적한 환경,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수혜 대상에 나타내는 긍정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기대 효과다. 그래서 자, 짧게 이야기하면 공원에 쓰레기가 넘친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추진 배경은 쓰레기가 넘친다는 자체가 추진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가 추진 배경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문제점이 추진 배경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점에다가 어떤 필요를 느껴서 행정적 필요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넣은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그러면 추진 과제는 이 추진 배경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쓰레기통 늘리고 횟수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게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 배경,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이거 모든 것들이 이 문제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문제점은 현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완벽한 기획서는 이 단계가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이어지지요. 문제점, 추진 배경, 추진 과제, 기대 효과. 그래서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완벽한 원인이 되는 논리의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뽑으면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를 더하면 추진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행동으로 바꾸면 추진 과제가 되고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가 기대 효과입니다. 요 짧은 요 4줄의 문장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새 인공지능으로 보고서 써줘 했을 때 인공지능들도 이 톱니바퀴를 잘 갖추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요 톱니를 잘 기억하셨다. 가 인공지능이 써준 그 과제들을 얘들이 잘 썼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 구조로 쓰면 보고서가 훨씬 설득력 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